칼에 맞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38명의 목격자도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비의 그제무지. 오늘은 38명의 방관자 키티 제노비스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으세요. (1964년 3월 13일) 뉴욕 퀸즈. 직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키티 제노비스는 한 괴한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이 괴한은 키티의 등에 칼을 꽂곤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습격을 받은 키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 쪽으로 힘겹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괴한이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괴한은 비틀거리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키티에게 달려가선 다시 한번 칼로 찌르고 폭행을 하고 강간을 했죠. 그렇게 똑같은 범인에게 2차례 습격을 당한 키티는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얼마 후 키티 제노비스 살인사건의 범인 윈스턴 모즐리가 잡혔고 이 사건은 뉴욕타임즈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준법정신 투철한 38명의 퀸즈 시민들은 무자비한 살인마가 한 여성을 미행하고 3번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중 경찰에게 살인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공격받은 여성이 숨진 뒤에야 오직 1명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이 보도를 접한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악한 이유는 범행 후 다시 돌아와 또다시 범행을 벌인 윈스턴의 모습이 아니었고 살인사건을 목격한 38명 중 1명도 그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죠. 이 기이한 사건은 미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 알려졌고 전 세계 사람들은 살인사건을 방관했던 38명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많은 심리학자들은 의문을 품었죠. 38명이 방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특이한 것인가? 아니면 저 상황 속에선 그 누구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로딘과 라테이는 한 실험을 합니다. 그들은 실험 대상자를 방에 들여보내 설문조사를 시킵니다. 그때 방 밖에서 무엇인가 부서지고 넘어지면서 한 소녀의 비명소리가 들리죠. 실험은 총 2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2가지의 다른 점은 방 안에서 설문조사를 혼자 하느냐, 누군가 같이 하느냐 였죠. 그리고 이 실험은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혼자 했을 경우 약 70%의 학생들이 도움을 주려 했지만 누군가 같이 하던 경우는 약 40%의 학생들이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죠. 이에 라테이는 심리학자 존 달리와 함께 조금 더 자연스러운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은 절도 행위를 목격했을 때 손님들은 얼마나 많이 신고를 할까 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절도를 혼자 목격한 손님들의 65%가 경찰에 신고한 반면 다른 손님과 함께 목격한 사람들은 그보다 낮은 58%가 신고하였던 것이죠. 준법 정신에 있었으나 신고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달리와 라테이는 다수가 상황을 목격했을 때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책임감만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긴다. 그리고 이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현 사회 속 병리 현상 중 하나이다 라며 그들의 방관자 효과 주장에 힘을 주었죠. 이런 방관자 효과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8사단 윤유병 사건, 학교 왕따 문제 등 또한 방관자 효과이고 미군들의 포로학대 사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만행 또한 인격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했으니까 라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죄의식이 줄어들게 된 방관자 효과가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방관자 효과는 개인의 양심을 넘어 사회적 이슈, 누군가의 큰 힘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방관자 효과에 따르면 키티 제노비스의 죽음을 목격한 38명은 그 38명이 특이하고 준법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들은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을 공감하지 않았죠.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후 한 남성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라며 뉴욕 경찰과 뉴욕 타임즈를 비난했습니다. 그 남성은 살해당한 키티 제노비스의 남동생 빌 제노비스였죠. 빌에 따르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은 경찰의 실수를 덮기 위한, 기자의 특종거리를 만들기 위한 조작되고 왜곡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범인인 윈스턴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윈스턴은 자신은 키티 제노비스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살인을 했었다 라며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윈스턴이 말한 살인사건의 범인은 이미 잡혀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뉴욕 경찰의 실수로 애꿎은 사람을 잡아다가 살인범으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이에 대중들의 비판이 두려웠던 뉴욕 경찰은 당시 뉴욕 타임즈의 로젠탈 기자와 만나 살인범이 아닌 살인사건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목격자들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려 했죠. 그렇다면 정말 38명의 목격자 모두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빌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은 새벽 3시 30분으로 애초에 많은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었을 시간이며 정말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총 6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중 2명은 키티가 소리칠 때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죠. 후에 경찰은 최종 발표에서 사건 목격자는 총 6명이었다 라고 밝혔지만 뉴욕타임즈는 정정 보도를 내지 않았고 대중들에겐 이미 38명이든 6명이든 살인사건을 보고도 신고를 안 한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각인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어째서 목격자들은 50년이 넘도록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는가? 목격자들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소리가 닿지 않았죠. 그리고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키티가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죄스러워 이야기하기 두려웠다. 허나 진실을 말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지난 16년 6월 3일 더 위스니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개봉되었습니다. 키티가 숨진 지 52년, 빌이 진실을 쫓은 지 12년, 사건을 왜곡한 로젠탈이 사망한 지 10년, 범인 윈스턴이 죽은 지 2달 만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당시 로젠탈과 인터뷰를 했던 빌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38명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 이에 로젠탈은 대답했죠. 나는 거기에 38명이 있었다고 확신할 순 없다. 어떤 사람들은 목격자가 더 많았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적다고 말할 수 있으니 말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중요치 않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는 그것을 보도하게 되어 기쁘다. 조작된 사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방관자 효과와 진실된 언론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해줬던 키티 제노비스 사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부정되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만 봐도 뉴스 기사와 댓글로 공작을 하는 것처럼 아쉽게도 우리들은 항상 의심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믿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며 쉽게 말하지 않아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재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더욱 재밌는 썰과 다양한 장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